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응이 자유시장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내용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결과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며 2022년 늦여름 오프라인에서 했던 얘기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자본주의 자유시장 시스템은 첫 번째, 계약의 신성함, 두 번째, 사유재산의 불가침성, 세 번째,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는 크게 봐서 세 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결과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 제재들은 기본 계약의 폐기, 러시아 기업들의 재산 몰수, 러시아 정부 자산 및 은행 계좌 동결로 이어지면서 자본주의 자유시장 시스템의 세계 기둥 모두를 부셨으며 당연히 모스크바는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외국 자산들을 몰수하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게다가 우짜견적으로 2022년 2월 당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정확하게는 미국 주도하에 벌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융단 폭격에 대해 경제 무제한전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로 시작된 경제전쟁은 기존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붕괴시켰으며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안정성과 견고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2024년 현재까지 목격되는 것처럼 러시아가 수출하는 모든 것들의 거래가 흔히 말하는 암시장으로 대체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국 관점에서는 미국 달러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암시장이라고 부르겠지만 러시아 관점에서는 미국 달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또는 독립적인 거래라고 부르겠지요. 하여간 미국 관점에서의 암시장이 가지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제, 특히 유럽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역사에서 항상 목격되었듯이 식량을 포함한 인플레이션과 각종 부족은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본주의의 목표인 부를 창출하는 능력 역시 크게 손상되면서 자본주의가 가진 끈기와 회복력 역시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제적 자유는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재는 자본주의의 기둥들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침해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말이죠? 소련 붕괴 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가장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선언했던 자유시장 민주주의가 소련 붕괴 30여 년 후 역사를 극적으로 역전시켜 공산주의 속성을 채택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관련해서 바이든은 2022년 연두교서 내용에 편의상 형광색 밑줄 부분을 번역 및 의역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럽 동맹들과 함께 당신 즉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의 요트, 고급 아파트, 개인 제트기를 찾아 압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이든의 발표는 볼셰비키의 전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뒷얘기를 조금 해보면 바이든이 타겟으로 삼아 압수한 요트, 고급 아파트, 개인 제트기의 주인들, 즉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의 경우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벡 출신들이 조금 포함되었을 뿐 러시아인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았다는 아이러니,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 사실상 모두죠. 그들 대부분은 러시아에 살지 않았고 그들의 자산 대부분은 러시아 밖에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첼시 구단주로 유명세를 떨쳤던 로만 아브라모비치처럼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관리 하에 러시아의 국부, 즉 석유 및 천연가스 같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사실상 불하받으면서 엄청나게 부유해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일부 EU 국가들은 러시아 제재를 한답시고 타겟이 되는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의 생겐 비자를 취소하고 러시아 시민의 EU 입국을 금지했는데요. 이는
포괄적인 시민 기반 금지, 영어로 말씀드리면 Citizen Based Ban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EU법을 EU 국가들 스스로가 위반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22년 3월 17일 블룸버그 로에서는 역시 영어로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번역 및 의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가르히를 타겟으로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우자가 관심 가는 대목을 텍스트로 뽑았습니다. 역시 번역 및 의역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되어 여러 차례 수정 및 확대된 긴급 명령을 통해 러시아 올리가르히와 러시아의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줄여서 PEP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와 PEP를 SDN,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뉴스에서는 그때 특별 제재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SDN으로 지정했으며 누군가가 SDN으로 지정되면 그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의 재산을 포함해 그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블럭키드, 차단되며 SDN은 형사 고발이나 유죄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고 SDN의 재산은 지정 이유와 관련이 없어도 블록, 차단이 된다라는 소리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공산주의의 재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러시아와 유럽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미국으로 고개를 돌려 보면 미국에는 수정헌법 1조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된 후 수많은 수정헌법 1조 위반 사례들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이후 러시아와 관련된 수정헌법 1조 위반 사례들은 아마도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극악무도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우자는 봅니다. 게다가 서방 언론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프로파간다 머신이 되었기도 하고요. 덕분에 공산주의 폭정에서 도망친 지 40에서 50년이 흐른 후 구소련 출신 이민자들은 자유의 땅 미국에서 소련식 검열을 발견하는 운명의 아이러니한 변덕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른바 자유의 땅이라는 미국과 유럽, 즉 서방에서 크렘린의 내러티브를 조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이유로 러시아 뉴스 서비스인 RT, 러시아 투데이죠. RT를 차단하는 폭정과 무법 상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요. 웃기게도 냉전 시절 소련이 미국의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다른 서방 방송들의 서비스를 차단, 방해했던 이유와 똑같았습니다. 참고로 냉전 시절 미국은 소련이 진실을 두려워한다고 비난했었는데요. 부끄럽게도 21세기 현재 미국, 서방이라고 하죠 그냥. 서방은 RT 등이 서방의 거짓말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차단하면서 이른바 역소련, 리버스 소비에트 유니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에다가 러시아계 미국 소설가인 아인 랜드는 자신의 책 애틀라스 슈렉드에서 진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쓴 바가 있는데요. 요즘 진실을 찾는 사람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인터넷과 다른 수단을 계속 사용해 대한 뉴스를 얻고 있습니다. 마치 냉전 시절 소련 시민들이 VOA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2세기 넘는 기간 동안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에 기반한 미국, 그것도 미국 리버럴, 그러니까 미국 자유주의자들이죠. 이들은 경제적, 정치적 질서를 수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법치주의를 고수해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21세기 현재 미국 자칭 자유주의자들, 리버럴들은 몰수와 검열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광적으로 지지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나 미국 1위 뉴스 소스 또는 다른 어떤 뉴스 네트워크도 우자가 지적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일련의 공격을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우자가 보기에는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의 어리석음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국가의 이념적 변화에 별다른 관심이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변화의 과정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미국 경제는 침체되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법치는 강박당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기존 질서가 펀더멘탈하게 바뀌면 끊임없는 진화의 산물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우자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이후 미국에 등장하는 새로운 질서는 소련 유형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특징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응이 자유시장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의 얘기였습니다.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